30번 문제입니다. 30번하고 41, 42번 할게요. 어휘 추론을 좀 잘하는 학생들은 조금 전에 했던 35번까지 다 풀고 나면 30번하고 41, 42를 도전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30번. 어휘 추론이죠. 개념교재 143페이지입니다. 143페이지. 자, 설명합니다.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첫 덩어리에서 주제를 잡으십시오. 그리고 그 주제를 기준으로 해서 어휘 있는 문장이랑 비교하시면 됩니다. 무관한 문장 고르기랑 푸는 방식은 거의 유사합니다. 첫 덩어리는 첫 문장입니다. 두 번째 문장에 대지연이 없거든요. 자, 갑니다. 첫 문장. 첫 문장은 두 덩어리로 되어 있네요. 주어 부분, conflict까지 한 덩어리고 동사 부분 한 덩어리고. 동사 부분이 길어 보이죠? 항상 그랬죠? 하나의 의미 덩어리가 길어 보이는 이유는 그 안에 구조가 들어가 있어서. 동사 부분에 not only A but also B라는 구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길어진 겁니다. Not only A but also B. 해석은 A, B 둘 다라고 해석하죠. 따라서 주어 want, should 갈등의 결과 네모해야겠죠. 중심 대상입니다. 필자가 아래 내용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want, should 갈등이라는 대상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를 얘기하고 싶다는 거야. 그 결과는 영향받는데 두 가지에 의해서. 첫 번째, 미래 자아가 선택할 것. 미래 자아. 그러니까 미래의 내가 선택할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데. 두 번째, 미래 자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친밀하게, 가깝게 느끼는가. 친밀하게 느끼는가. 가깝게 느끼는가. 두 가지. 됐니? 자, 이제 1번 어휘가 포함된 문장으로 갑니다. 아이고, 바로 다음 읽어야겠네. 예절 리절트가 있어서. 바로 두 번째 문장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부터 읽는 이유가 want, should 갈등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읽어서 want, should 갈등이 뭔지를 알아야 주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는 거거든요. 갑니다. want, should 갈등은 트레이드업까지 거래와 연관된다. involve란 단어. involve란 단어 포함하다라고 많이들 외우고 계시죠? 얘들아, 인문학에서 포함하다보다는 관계가 있다라는 뜻으로 훨씬 많이 쓰인다. involve가 100번 나오면 그 중에 한 90번은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한 10번 정도가 포함하다야.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포함하다라고 외우고 있더라고요. 별로 쓰이지도 않는 뜻으로. 관계가 있다, 연관되다라고 외우십시오. 인문학, 인간과 다른 대상 사이의 관계 현상, 학문 분야. 그러니까 관계가 있다라고 외우라. 알아들었니? 아까 쌤이 그랬잖아. 모르는 단어를 닥치는 대로 외우는 것도 좋지만 효율적으로 외우려면 그 부분을 생각하라고 했잖아. want, should 갈등은 거래와 관계가 있다. 어떤 거래냐? between A and B. between A and B. A와 B 두 대상 사이의 거래. 당연히 트레이드업과 거래라는 뜻이면 대상은 두 개가 있어야 되겠죠. 첫 번째 대상, 현재자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충족시키는 선택. 이게 바로 want래. 현재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 두 번째, should는 미래자에게 혜택이 되는 선택. 수업 시간이야. 졸려. 그냥 자. 이게 바로 want. 미래자아를 위해서 참고 견디고 수업에 집중해. 이게 바로 should. 됐니? want는 동물적 욕구라고 하고요. should는 이성적 욕구라고 합니다. 즉
동물적 욕구와 이성적 욕구의 갈등이 원투 슈드 갈등입니다. 먹고 싶어서 먹고, 자고 싶어서 자고, 놀고 싶어서 놀고, 유튜브 보고 싶어서 보고. 동물적 욕구. 내일 수업이 있어. 보고 싶어도 인내하고 참고 미래의 자아. 이게 혜택이 되는 선택을 하는 거야. 휴식을 취하자. 이성적 선택. 이성적 욕구. 동물이 되느냐, 이성을 소유한 인간이 되느냐는 본인의 선택. 왜? 나는 미래의 자아한테 관심 없거든. 미래 네가 뭐가 되든 뭔 상관이야. 지금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거야. 그럼 본인의 선택이죠. 자, 이제 애저 리절트입니다. 그 결과 when부터 future self까지 컴마 있죠. we부터 this self까지 and부터 끝까지 1번 어휘가 포함된 문장이 세 덩어리로 되어 있는데 두 번째 덩어리에 1번 어휘가 있잖아. 주제가 명확히 파악되고 나면 그 어휘가 포함된 덩어리만 보면 돼. 즉 1번 어휘가 포함된 모든 문장을 고려하지 말고 1번 어휘가 포함되어 있는 그 두 번째 덩어리 부분만 보면 돼. 주제를 아니까. 됐나요? 갑니다. 우리는 덜 관심 있다. 이 자아에게 혜택이 되는 행동을 취하는 것에서 이 자아가 뭔지를 잘 모르겠네? 따라서 앞덩어리 읽어야겠네. 그렇지. 이럴 때는 읽어줘야 되는 거야. 모호하니까. 명확하게 판단이 안 되니까. 덜 관심이 있는지 더 관심이 있는지 판단이 안 되니까. 자, 앞덩어리. 우리가 미래의 자아에 대해서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지 않을 때야. 미래의 자아에 대해서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지 않아. 그럼 미래의 자아에 대해서 관심이 있겠냐 없겠냐? 없겠지. 연결 안 돼 있으니까. 단절되어 있다고 느끼니까. 따라서 1번 어휘 맞네. 그래, 이렇게 판단하면 깔끔한 거야. 2번 indeed부터 suggest까지 that부터 끝까지 that부터 끝까지만 가지고 풀어내면 되겠네요. 사람들은 더 인내심이 없다. 인내심이 없는지 인내심이 있는지를 판단하면 돼. 뭐로부터? 제일 끝에 미래 자아로부터. 미래 자아로부터 인내심을 갖게 되는가? 미래 자아 쪽을 향해서 인내심을 갖느냐, 인내심을 갖지 않느냐야. 그들이 더 단절되어 있다고 느낀다면, 야, 미래 자아로부터 단절되어 있다고 느껴. 그럼 미래 자아에 대해서 인내하겠냐, 안 하겠냐? 안 하겠지. 그래서 지금 하고 싶은 거 하겠지. 아, 미래 자아랑 단절되어 있는데 현재의 자아의 욕구만 충족하면 되지. 그래서 맞네요, 2번은. 3번. 엄청 긴데. For example부터 그 아래줄 higher rate까지 when부터 괄호 앞에 events까지 괄호 빼버리고 since부터 끝까지 since부터 끝까지만 가지고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명확하게 확인이 되면 오케이인 거고 확인이 안 되면 앞덩어리를 읽으면 되죠. 간다. 삶을 변화시키는 이벤트는 induce, 이끌어. induce랑 read랑 같은 말이죠. 중요한 단어입니다. induce 생각보다 자주 나옵니다. lead, read보다도 수능에 induce가 더 자주 나온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약간 어려운 글에서는. 삶을 변화시키는 사건은 이끈다. 뭐로 이끄냐? 더 큰 단절로 이끈다. 단절로 이끄는지 아니면 연결로 이끄는지. 뭐 사이에? 현재 자아의 이미지와 미래 자아의 이미지. 현재 자아의 이미지와 미래 자아의 이미지가 단절되느냐 연결되느냐 판단 안 되네. 앞덩어리 읽어야겠네. 앞덩어리. 사람들은 더 작고 더 빠른 보상을 선호한다. 더 크고 나중에 보상보다도. 됐니? 야, 원트냐 슈드냐? 원트잖아. 눈앞에 있는 욕구, 눈앞에 있는 보상을 바로 원하니까. 그러면 미래 자아와 현재 자아는 연결되어 있겠냐 단절되어 있겠냐? 단절되어 있겠지. 따라서 3번 어휘도 맞네. 4번 more generally 뒤에 when부터 overtime까지 day부터
원치까지. 자, 두 번째 덩어리 4번 어휘가 포함된 덩어리는 원치에 대한 내용이란다. 원치를 기억하고 읽어볼게요. 그들은 more likely, 더 가능성이 많다, 더 가능성이 있다. 어떨 가능성이 있느냐? 즉각적인 이익을 포기해. 즉각적인 이익을 포기한다는 말은 should냐 want냐? should잖아. 따라서 틀렸네. 즉각적인 혜택을 수용해, 추구해. 이렇게 돼야지 want. 따라서 4번 어휘가 틀렸네. 이해하셨나요?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됩니다. 어휘는. 얘들아, 어휘는 시간 투자를 해야 될 문제다. 어휘를 빨리 풀겠다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야. 어휘는 차분하게 읽으면서 시간을 충분히 투자해서 푸셔야 될 문제입니다. 됐나요? 문장 넣기 순서 배열 2점짜리보다 2배 이상의 시간을 투자하셔야 됩니다. 빈칸 추론 31, 32번보다도 더 시간을 투자하셔야 됩니다. 어휘는 확인해야 될 게 많으니까. 문장 넣기 순서 배열은 기본 정보의 논리만 따지면 되니까 시간이 많이 투자되면 안 돼. 빈칸 31, 32번도 빈칸과 관련된 단락만 가지고 풀 거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투자되면 안 돼. 어휘는 근데 다 확인해야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시간 투자가 많이 돼야 되는 거야. 물론 어휘도 굳이 요령을 피우자면 수능에서는 주로 답이 어휘가 4, 5번에 나오니 5번, 4번 거꾸로 확인해 가도 돼. 주제가 명확할 때는. 주제가 명확할 때는 거꾸로 확인해 가도 돼. 5번, 4번, 3번 이렇게. 그건 너네들이 연습을 통해서 훈련하면 되겠죠. 이거 같은 경우는 거꾸로 확인해도 상관없었습니다. 5번 확인하고 4번 확인하고. 장문 2문항으로 갑니다. 41번, 42번 문제입니다. 선택지 1번. 스몰 사이즈가 슈링크플레이션의 시대를 넘어서서 소비자들을 이긴다. 소비자들을 이긴다는 말은 작은 사이즈가 승리했다는 뜻이니까 작은 사이즈는 소비자들이 무조건 구매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슈링크플레이션이 뭔지는 모르죠. 쌤이 그랬지. 추론 독해에서는 대상을 몰라도 상관이 없다 그랬죠. 슈링크플레이션 모르면 그냥 S라고 해. S. 그 다음 2번 숨겨진 인플레이션. 슈렁큰 상품에 대해 똑같이 지불하는 것. 줄어든 상품에 대해서 똑같이 페잉, 돈을 지불하는 것. 줄어든 상품. 즉 예전에는 200g짜리가 2,000원이었어. 근데 지금은 똑같이 가격은 2,000원이야. paying the same이니까 똑같이 지불하니까 2,000원인데 100g이야. 줄었어. 그걸 말하는 거야. 이게 실은 슈링크플레이션이라는 말입니다. 슈링크플레이션. 가격은 동일하게 유지하고 내용물을 줄여서. 됐니? 너네들 대학 가면 많이 속아. 가게. 야, 우리 이번에 뭐 애들끼리 술 먹으러 가자. 술 한잔 하러 가자 그랬는데 이 가게로 가자 그래. 싸다고. 싸고 다양하다고. 진짜로 갔더니 마른 오징어 한 마리가 이쪽 가게는 2만 원인데 여기는 만 원이야. 싸. 나중에 가서 보면 여기는 요만한 게 나오는데 여기는 요만한 게 나와. 가격만 보고 생각하는 거야. 사람들이. 저렴하니까. 일단 나중에 근데 먹고 나서 계산해 보면 여기서 먹은 거나 여기서 먹은 거나 거기서 거기야. 조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물품 구매와 관련돼서 되게 조심해야 될 두 가지는 이거하고 광고하고 두 가지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전부 다 속이기 위한 목적이거든요. 아니 광고가들이 너네들한테 나는 사기꾼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 실제로는 다 그런 거야. 물품을 팔기 위한 전략입니다. 겉으로 보면 똑같아. 대형마트 가봐. 똑같아. 봉지. 안에 공기만 빵빵하게 채워넣어서 그렇지. 그러면서 또 공기를 채워넣었다고 하면 좋은데 또 고급스럽게 질소 포장이 일어났잖아. 그 뭔가 있는 것 같고 뭐가 있어? 있긴 아무것도 없어. 그냥 내용물을 줄인 것에 대해서 눈에 안 띄려고 크기는 되게 비슷해 보여. 근데 실제로 열어보면 얘는 20분 동안 먹는데 얘는 10분 동안에 끝납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3번 비즈니스 마케팅 전략. 스탠드 아웃. 완전하게 서 있어야 된단다. 비즈니스 마케팅. 사업에서 어떤 마케팅, 물품을 판매해서 소비자 손에 닿기까지 이 과정의 전략은 스탠드 아웃. 완전하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줄여서는 안 된단다. 아웃이란 단어 완전이라고 외우라고 했었죠. 바퀴란 단어는 잘 안 쓰인다. 인문학에서 완전이란 뜻이다.
4번 A, B. 더 작은 크기의 일상의 제품들의 혁신적 변화. 5번 하나를 사고 하나를 공짜로 얻어라. 1+1이죠. 소비자들이 회사들이 당신을 끌어들이는 방법. 됐나요? 따라서 이 글은 상품, 사업과 관련된 글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첫 단락은 어디까지냐? 첫 문장이네요. 첫 문장. 두 번째 문장에 대명사, 지시사, 연결사가 안 보이잖아. 첫 문장. 우리는 명확한 상승을 봐왔어. 명확하게 라이즈, 상승하는 걸 봐왔는데 뭐의 상승이냐? 슈링크플레이션이라고 불리는 어떤 것의 상승이야? 아, 슈링크플레이션 현상이 많아지는구나. 이해됐지? 슈링크플레이션이 중심 대상이야. 됐니? 슈링크플레이션을 언급하는 걸 답으로 골라야 되는 거야. 알고 있으면 고르기 쉽겠지? 알고 있으면. 이건 알고서 풀어도 돼. 왜냐 그러면 경제 지문이잖아. 자, 여기 봐. 현상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지문이 아니야, 얘는. 왜냐하면 경제 이론에 관련된 지문이니까. 자, 잘 기억하세요. 잘 기억하세요. 수능에 출제되는 지문들 중에서 사실적 정보를 다루는 지문들은 너희 상식을 동원해서 추론해야 돼. 내가 슈링크플레이션이 뭔지를 알고 있으면 그 상식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버려도 돼. 알아듣니? 무슨 말인지? 왜냐 그러면 슈링크플레이션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의미가 아니거든. 그런데 상황, 윤리적 상황이나 논리적 상황이나 상황에 따라서 결과가 바뀔 수 있는 지문은 절대로 뇌피셜하면 안 돼. 무조건 지문 속에서 정보를 찾아야 돼. 즉, 이 문제는 슈링크플레이션이라는 게 아까 얘기해 줬잖아? 뭐라고? 가격은 똑같이 정하고 내용량을 줄여서 가격을 올리는 거. 그걸 알고 있으면 답은 몇 번이냐? 2번이야. 숨겨진 인플레이션. 됐니? 경제나 과학과 같이 명확한 이론 근거 하에서 만들어진 지문은 뇌피셜 해도 돼. 너희가 이미 알고 있는 상식이나 지식을 가지고 풀어도 돼. 지문 활용 안 하고. 그래도 상관이 없어. 뭔 말인지 알아듣니? 오케이. 그래서 슈링크플레이션이라는 상식을 가지고 있으면 첫 단락을 가지고 풀어낼 수 있어. 모르면 더 읽어야 돼. 더 읽어볼게요. 어차피 어휘 확인해야 되니까. 두 번째 덩어리입니다. 제품의 바스켓, 바구니가 측정되어져 가격에 의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측정되어져. 부피나 무게가 아니라. 자, 여기 봐. 요만한 거 내가 주로 먹는 과일 과자 ABC가 있어. ABC 다 똑같아.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크기가. 바구니에 담았는데 5년 전에도 5,000원, 3,000원인데 지금도 3,000원이야. 똑같아. 됐니? 부피도 똑같아. 그 안에 공기 집어넣어놨으니까. 부피도 똑같아. 그거 말하는 거야. 볼륨이나 웨이에 의해서가 아니라 가격에 의해서 인플레이션 측정된단다. 만약 그 제품의 사이즈가 줄어든다면, 그러나 가격은 똑같이 머물러 있다면 기술적으로 가격 상승은 아니라는 거야. 맞잖아. 가격 똑같은 가격 상승은 아니지. 됐니? 가격 상승이 발생한 건 아니라는 거야. 그러나 사람들은 어리석지 않아. 그래서 그들은 알아. 그것이 의미하는 것. 이 치사한 새끼들. 가격은 똑같은 양을 줄여서 가격을 올려 먹었네. 이게 바로 위에 나오는 슈링크플레이션이야. 왜냐 그러면 모든 단락의 의미는 같아야 되잖아. 그러면 두 번째 단락, 세 번째 단락이 첫 번째 단락이랑 의미가 같아야 되니까 슈링크플레이션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래서 2번. 상품은 줄어들었는데 가격은 똑같은 거. 2번이 답이겠구나. 왜? 첫 단락에서 그랬잖아.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고르란 얘기니까.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단락을 읽을 때 슈링크플레이션이 뭔지만 확인하기 위한 독해만 하면 돼. 확인이 되면 선택지로 내려가서 바로 답 고르면 되는 거고. 이해하셨어? 이제 B번으로 가. B번.
B번 어휘 포함 문장입니다. The purpose부터 changes까지 괄호, is부터 faster까지, and부터 끝까지. 자, 두 번째 덩어리만 가지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비자가 더 빠르게 그 제품을 고갈시키게 만든다. 더 빠르게 고갈시키게 만든다. 맞니? 가격은 똑같지만 양이 어땠으니까? 줄었으니까. 그렇지. 먹는 속도가 똑같다면 과자가 줄어드는 속도 더 빠를 거 아니야. 그렇지. 그 얘기하는 거야. C번으로 갑니다. there부터 문장 끝까지 백 안에 더 적은 포테이토 크리스프가 들어가 있다. 쿠키 박스 안에 쿠키도 더 적게 들어가 있다. 맞지? 됐니? 이때 백은 포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포장. 가방이라고 해석하지 말고. 그 다음 D번 바틀부터 바텀까지, 맞아, that부터 프로덕트까지, and부터 끝까지, and부터 끝까지를 가지고 풀어보겠습니다. 현재 있는 것보다 안에 더 많은 것이 있다고 착각하는 것을 막느냐, 현재보다 안에 더 많은 것이 있다는 착각을 하게 만드느냐, 하게 만드는 거지. 따라서 D번 어휘가 틀렸네. 이해했니? 된 대열이지. 알지? 된 대열이지. 쌤이 이거 알려줬지? 접속사 다음에 주어 비동사 나왔을 때 비동사 시제로 해석하는 거. 그래서 된 대열이지? 현재보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야. 개념교재 103페이지에 있다. 개념교재 103페이지에 비동사로 끝나는 의미 덩어리는 비동사를 시제로 해석하세요 라고 했었죠. 된 대열이즈 현재보다 라고 해석하면 정확하게 해석한 거야. 됐냐? 103페이지에 있어. 예문 보면. 자, 103페이지 펴봐. 빠르게 설명해 줄게. 기존에 있던 친구들 다 알겠지만 새로운 친구들 깨끗할 거 아니야. 103페이지가. 자, 243번 봐. What she is 있지. What she is. 밑줄에 현재 잉글랜드라는 나라라고 해석하면 돼. 현재 잉글랜드라는 나라. 그렇게 써놓고 나중에 너네들이 예문 보고 이해를 해봐. 안 되면 선생님한테 개별적으로 들고 와서 질문하도록 하고. 244번 as it is. 현재 부업 그대로. 현재 부업 그대로. 245번 what he is. 현재 너의 아들이라는 사람. 현재 너의 아들이라는 사람. 246번에 what it was. a century고까지. 한 세기 전 과거 혁신의 세계라는 것. 한 세기 전 과거 혁신의 세계라는 것. 됐니? 그 밑줄 친 부분들 다 그렇게 해석하면 돼. 개념은 비동사는 시제로 해석한다는 개념만 써놔. 위에 칸에다가 써. 위에 개념 안에다가 비동사는 시제로 해석한다. 개념 부분에다 써두라고. 개념 부분에다가 비동사는 시제로 해석한다. 됐니? 그 개념 외우고 아래 예문 해석하면서 연습해보고 이해 안 되면 개별적으로 와서 물어보라고. 알아들으셨습니까? 아니 기존 친구들은 다 알고 있거든. 그래서 최근에 온 친구들 말하는 거야. 이해됐지? 자, 장문 이문항 푸는 방법도 똑같아. 41번이 제목 추론이니까 제목 추론 풀듯이 풀면 되고 42번은 어휘 추론이니까 어휘 추론 풀듯이 풀면 되고 이것도 제목이 먼저 답이 나와야 되죠. 순서대로 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어휘가 두 번째 답이 나와야 되죠. 이해됐냐? 장문 이문항은 점점점 어려워지는 추세야. 점점점 어려워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것도 너네들이 연습을 해야 돼. 알아들었지? 장문 이문항은 어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간 투자를 해야 될 문제야. 알아들었니? 자, 여기 봐. 쌤이 아까 30번 어휘 얘기할 때도 그랬고 지금 이 유형도 얘기를 했지만 어휘 묻는 문제는 시간 투자를 해야 되는 문제라 그랬잖아. 혹시나 수능 볼 때 생각보다 시간이 좀 빠듯하다 그러면 문장 넣기 순서배열하고 빈칸 30일 30일을 먼저 풀어도 돼. 그게 얘네들보다 시간이 덜 들어가니까. 대신에 그것도 연습이 되어 있어야지.
연습이 되어 있어서 깔끔하게 푸는 방법을 알고 있다는 조건 하에서. 됐니? 어휘가 2점짜리일 때는 생각보다 빨리 풀리거든요. 어휘가 간단하게 풀려. 아까 다 읽지 않았잖아. 주제 딱 정하고 나면 어휘 덩어리만 봤으니까. 어휘 덩어리만 봐도 확인되는 경우가 많거든. 됐니? 그래서 너네들이 시험 보면서 전략적으로 이제 그걸 연습을 해서 딱 정해야 돼. 세 가지 다. 어휘, 문장 넣기 순서 배열 2점짜리. 그 다음에 빈칸추로 31, 32거. 이 셋 중에 내가 어느 걸 잘한다고 싶으면 걔를 먼저 마스터하고 그 다음 잘하는 거 마스터하고 마지막으로 잘하는 거 마스터하고 셋 다 마스터하면 85점. 목표가 되는 거잖아. 됐지? 그 다음 37번으로 갑니다. 37번은 순서 배열 2점짜리입니다. 36번이 3점짜리죠. 꼭 새끼들 이렇게 삐딱선을 탄다니까. 원래 수능은 36번이 2점이고 37번이 3점이잖아. 그 평상시에 36번이 2점이라고 풀었는데 내용이 어려워. 이게 뭔 소리라고 보고 있는데 나중에 3점이야. 이런 3점짜리, 2점짜리인지 확인하고 풀어라. 알아? 실제로 수능에서 두 개 밖에서 나온 경우도 있어. 확인하고 풀어. 3점짜리는 무조건 지문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지문 내용에 대한 측면에서는 2점짜리를 먼저 접근하는 게 가장 좋아. 37번입니다. 순서 배열입니다. 개념교재 147페이지입니다. 개념교재 147페이지. 소리 148페이지입니다. (148페이지를) 암기하시고 푸시면 됩니다. 자, 37번 가겠습니다. 제시문이 두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문장이 순서 배열을 풀 때 제일 중요한 문장이죠. 그렇다고 첫 번째 문장이 안 중요한 건 아닙니다. 왜? 첫 번째 문장에서 주제는 잡아야 논리를 따질 때도 편하다 그랬잖아. 첫 문장입니다. 땅 사용 변화는 A4B, 기후에 대해서 좋을 수도 나쁠 수도 있다. 땅 사용을 바꾸는 것이 기후에게 긍정성이 될 수 있고 부정성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그 다음에는 식물들이 광합성을 사용해 뭐 하려고? Convert A to B. Convert A to B. A를 B로 바꾸려고. Convert A to B. 야, convert가 변환하다, 전환하다잖아. 그럼 대상이 대등한 게 두 개가 나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거기 from을 보면 안 돼. to를 봐야 되지. 그래서 A to B를 봐야 되는 거야. 됐냐? 따라서 해석하면 광합성을 사용하는데 공기와 물로부터 이산화탄소를 섭취해서 탄수화물로 전환하기 위해서 광합성을 사용한단다. 이해되셨죠? A번 in부터 conditions까지 괄호 마이크로 오르가니즘부터 카본까지 괄호 that부터 끝까지 괄호 제시문 다음에 A가 오려면 A 첫 덩어리 그러한 조건에서라는 논리로 풀어야 돼. in those conditions라는 지시사로 풀어내야 돼. 됐니? 그러한 조건에서 두 번째 덩어리 미생물은 탄소를 소비한다. 야, 지금 식물의 광합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식물의 광합성이라는 조건 하에서 미생물이 탄소를 소비하니? 만약에 제시문 다음에 A가 되려면 미생물을 뭘로 바뀌어야 돼? 그렇지, 식물로 그들이라고 바뀌어야 돼. 그들이 탄소를 소비해. 그러한 조건 하에서 그들이 탄소를 소비한다. 이렇게 돼야지 맞는 거야. 이해됐니? 그래서 미생물이라는 대상 때문에 제시문 다음에 A는 안 되는 거야. 됐나요? B. 그 추가적인 탄소. 제시문에 추가적인 탄소가 있었니? 없었잖아. 땡. 제일 먼저 이렇게 C겠네. C로 갑니다. 그러한 탄수화물은 맞잖아. 탄수화물 있었잖아. 그러한 탄수화물이 뭔데? 식물이 광합성을 통해서 공기로부터의 수분과 탄소를 흡수하고 그걸 바꾼 게 바로 탄수화물이니까. 됐니? 그러한 탄수화물은 에너지를 제공해준다. 식물이 사는데 필요로 한. 됐지? C가 온다는 걸 이해했으면 C 마지막 문장으로 가. 됐니? 얘들아, C 마지막 문장 읽을 때도 논리를 생각해. 그럼 어떤 논리냐 그러면 그러한 조건 하에서 미생물이 탄소를 소비하는 내용의 논리와 맞는가? 아니면 추가적인 탄소가 있는 논리가 맞는가? 이걸로 판단하는 거야. 됐나요? 간다. in부터 에코시스템까지, 더 플랜츠부터 애트모스피어까지, end부터 끝까지, end부터 끝까지에서 중간에 있는 컴마는 지워. 중간에 있는 컴마는 지워.
괜히 낚이지 말고. 이 컴마는 앞에 있는 거 설명하기 위해서 첨가한 거로 엔드로 첨가됐으니까 버려도 돼. 간다. 건강한 에코시스템 생태계에서 그 식물들은 A out of B 대기로부터 더 많은 탄소를 끌어당긴다. 됐니? 대기로부터 더 많은 탄소를 끌어당기는데 뭐보다?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보다. 식물들이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보다 더 많은 탄소를 끌어당긴대. 그 말은 추가적인 탄소가 있다 없다? 있다. 따라서 답은 12A. 미생물이 탄소를 소비하는 뉘앙스 아니지. 추가적인 탄소 12A. 엑스트라 카본 말이야. 이해하셨어? 그 다음 38번. 개념교재는 147페이지.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제시문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제시문에 관련된 논리를 따져야 되죠. 갑니다. 제시문. 이러한 통로를 패스웨이, 이러한 길을 따라가면서 우리는 이타적으로 행동한다. altruistically, 이타적으로 행동한다. 이타적인이라는 단어 내가 반드시 알아두라고 했다. altruistic. 거기서 ly 빼면 altruistically라고 돼 있잖아. 됐니? 컬도 이타적인이야. AL을 뺀 T까지, TIC까지만 가도 이타적인이란 말이고. altruism, ISM을 붙이면 altruism, ISM을 붙이면 이타주의란 뜻이고. 알아두라고 얘기했던 단어입니다. 이러한 길을 따라가면서 this pathway는 네모를 해야 되겠죠. 우리는 이타적으로 행동한다. 우리가 한 사람에 대해서 공감을 느낄 때, 그리고 A from B, 그들의 관점으로부터의 한 상황을 상상할 수 있을 때, 그들의 관점으로부터 한 상황을 상상한다는 말이 그 앞덩어리에 있는 공감이란 말과 같은 말이야. 그들의 관점으로부터 한 상황을 생각한다는 말이 공감한다는 말과 같은 말이라고. 엔드로 연결돼 있잖아. 따라서 엔드 뒤에는 굳이 이해하지 않아도 돼. 됐지? 지금부터 디스 패스웨이를 찾을 거야. 됐니? 1번 앞문장입니다. 프로소셜 행동은 줄펴 버려. 프로소셜이 뭔지 모르면 확인하고, 프로라는 단어가 프로소셜 친사회적인이라는 말입니다. 친사회적인. 그 말은 사회에 대해서 더 가깝게 생각하는 사람. 즉 관계 형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을 친사회적인 사람이라고 합니다. 친사회적인 행동은 동기부여할 수 있다. 두 가지 다른 패스웨이에 의해서. 됐지? 두 가지 다른 패스웨이 중에 하나가 제시문에서 말하는 디스 패스웨이겠네. 1번은 안 되지. 됐니? 2번 앞문장입니다. 하나의 패스웨이. 자, 2번 앞문장 읽을 거야. 제시문 디스 패스웨이가 이 원 패스웨이를 가리키는지만 확인하면 돼. 하나의 패스웨이는 자기중심적인 패스웨이야. 에고이스틱 패스웨이야. 따라서 2번도 답이 안 되지. 제시문의 패스웨이는 이타적인 걸 얘기했잖아. 근데 에고이스틱은 자아중심적이란 말이야. 에고가 자아란 뜻이거든. 그래서 안 되는 거야. 되니? 3번 앞문장. 디스 패스웨이는 3번 땡. 디스 패스웨이는 당연히 앞문장에 있는 걸 가리킬 테니까. 아니 제시문이 2번에 들어가면 디스 패스웨이가 나오고 그 뒤에 디스 패스웨이가 나오니? 안 되잖아. 같은 걸 가리키면 2번 뒤에 디스 패스웨이는 이수로 바꿔야 돼. 이수로. 같은 패스웨이. 앞에 디스 패스웨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이수로 바꿔야 돼. 그래서 디스 패스웨이는 앞에 있는 걸 가리킬 거야. 지시단어서. 디스 패스웨이가 같은 걸 가리킨다. 이해가 안 되면 그 뒤에 해석해. 니네들. 해석하면 이거 자아중심적인 길 맞아. 그러면 돼. 그렇게 판단해도 돼. 그렇게 판단해. 혹시나 이해가 안 되면. 4번 앞문장. 그렇게 행하는 것은
우리를 희생시키는데 매우 작게 희생시킨다. 매우 작게 희생시킨다. 야, 우리를 매우 작게 희생시키는 것은 자아중심적인 길이냐 이타주의적 길이냐? 자아중심적 길이겠지. 그래서 4번도 땡. 5번 한 문장. 법 붙어있네? 느낌이 빡 오네. 여기서부터 바뀌었을 거라. 5번 한 문장입니다. 그러나 B의 가설에 따르면 또 다른 패스웨이가 있는데 앞에 나온 원패스 말고 또 다른 패스웨이는 뭐냐? 다른 사람에게 포커스가 맞추는 패스웨이야. 따라서 답은 5번. 이해되니? 제시문에서 디스 패스웨이를 보고 이 디스 패스웨이는 이타주의적인 행동적 측면의 패스웨이구나 라는 걸 판단을 하고 그 논리를 찾아내려고 앞문장만 읽어나가면 돼. 됐니?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구나. 이해하셨습니까? 31번으로 갑니다. 개념교재는 145페이지입니다. 개념교재는 145페이지. 자, 갑니다.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빈칸 포함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해서 빈칸 관련 대상은 무엇인가, 찾을 정보는 무엇인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빈칸 포함 문장입니다. 당신은 시작할 수 있다. 의식적으로 당신 자신을 빈칸하는 걸 시작할 수 있어요. 당신 자신을 고립시키면 1번, 당신 자신을 부정하면 2번, 당신 자신을 프로그래밍하면 3번, 당신 자신을 침묵시키면 4번, 당신 자신을 의문시하면 5번. 네가 당신 자신을 빈칸할 수 있어. 의식적으로 하는 거야. 점점 더 초점을 맞추게 되고 점점 더 동기부여가 되는 게 바로 당신 자신을 빈칸하게 하려고 하는 거야. 됐니? 빈칸에 초점이 맞춰지고 점점 더 빈칸을 하려고 하는 거야. 이해되셨죠? 빈칸과 관련된 중심 대상은 유입니다. 유. 당신이 당신 자신을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어디서 찾아? 첫 단락에서. 왜? 빈칸 문장에 대지연이 없으므로 바로 앞 단락을 보는 건 의미가 없어. 항상 글은 처음부터 읽는 게 기본이잖아. 대지연이 있을 때만 필요에 따라서 앞을 보거나 하는 거, 뒤를 보거나 하는 거지. 따라서 첫 단락을 가지고 푸시면 가장 좋습니다. 첫 단락입니다. 첫 단락을 읽었을 때 isolating이냐, denying이냐, programming이냐, silencing이냐, questioning이냐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당신 자신과 관련돼서 첫 문장입니다. motivation, 동기가 중심 대상이다. 야, 동기는 당신 자신을 어떻게 하는 거니? motivation, 동기는 당신 자신을 어떻게 하는 거냐고. 자기 자신을 1, 2, 3, 4, 5번 중에 아니, 무관한 문장이냐? 첫 문장이? 무관한 문장 우리가 문제가? 아니잖아. 모티베이션이라. 그럼 이 모티베이션의 대상은 유야, 유. 네가 네 자신을 동기부여하는 거구나. 아니, 무관한 문장이 아니라 모든 단락이 같으니까. 답 고를 수 있겠니? 답 몇 번일까요? 3번입니다. 당신 자신을 프로그래밍 하는 거. 프로그래밍이 뭔데? 프로그래밍이라는 단어가 뭐냐? 그렇지. 과정을 계획하고 설정하는 걸 프로그래밍이라고 합니다. 문제 해결 과정이든 사고 과정이든 아니면 어떤 앱의 실행 과정이든 모두 어떤 것들에 대한 과정 자체를 계획을 하고 설정을 하는 걸 프로그래밍이라고 합니다. 인문학으로 얘기하면 프로그래밍은 모티베이션과 같은 말입니다. 동기가 뭐냐? 어떤 일을 하기 위한 계획과 그에 대한 설정을 얘기하는 거야. 나는 이것을 이런 식으로 반드시 할 거야. 동기가 있다는 말은 그 일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겠다. 그리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설정을 하겠다는 게 딱 정해져 있는 거야. 우리가 보통 동기를 좀 더 고급스럽게 얘기하면 마음가짐이라고 얘기하죠. 마음가짐. 내가 이 일을 위한 동기가 있어. 나는 이 일에 대한 마음가짐이 있어.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는 거. 마음가짐. 마인드셋이라고 하죠. 마인드셋. 이해했니? 이렇게 풀 수 있으면 가장 잘 푼 거야. 항상 쌤이 얘기를 하지만 너네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읽으면 안 보여. 절대로 보일 수가 없어. 너네들이 그동안 쌤한테 배워왔던 그 단순한 개념들이 다 정리가 돼 있어야 돼, 머릿속에. 추론을 하려면. 빈칸 문장 읽었어?
찾을 정보는 당신 자신이, 당신이란 대상이 당신 자신을 어떻게 만드는가를 찾으라는 거네. 대지연이 없어서 첫 단락으로 갔어? 첫 단락이 당연히 빈칸 문장을 같은 맥락이어야죠. 근데 첫 단락이 모티베이션으로 시작됐어. 유로 시작된 게 아니야. 니에 대해서 뭐라고 떠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갑자기 동기에 대해서 모티베이션으로 얘기를 해. 그럼 동기를 그냥 생각하면 안 되는 거고, 동기를 빈칸이랑 연결해서 생각을 합니다. 맞아, 읽겠습니다. 동기는 우연적일 필요가 없다. 우연적일 필요가 없다는 말이 빈칸 문장에 있는 컨셔스리랑 같은 말이야. 의도적이어야 한다는 거야. accidentally 우연적인 이란 말, 우연한 우연적인 이란 말인데 앞에 not 붙어 있잖아. 동기는 의식적이어야 한다는 거야. 우연히 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고의적이어야 돼. 의식적이어야 돼. 됐니?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답을 3번으로 골라낼 수 있으면 너네들 추론 능력이 아주 좋은 거고, 추론 능력이 좋은 만큼 깔끔하게 풀어낼 수 있어. 그 뒤에 for example 있지? 예시를 가지고 풀어도 돼. 예시를 가지고 풀어도. 이해했니? 아니, 연습하다 보면 익숙해질 거야. 연습하다 보면. 연습을 해야지. 연습을 해야지. 32번입니다. 빈칸 문장입니다. 당연히 빈칸 문장 읽고 찾을 정보와 관련된 빈칸 관련 정보 관련 대상과 찾을 정보를 정해야 되죠. 우리는 빈칸한다. 우리가 시각적인 것들에 대한 것보다 빈칸한데, 된 뒤에는 비교 대상이야. 시각적인 것들에 대해서 또 다른 대상을 비교해가지고 뭐라고 쪼갈쪼갈 되겠구나라고 할 수 있죠. 됐나요? 중심 대상은 위입니다. 위. 우리 일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일반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찾으라는 거야. 일반 사람들이 하는 걸 찾아라. 근데 시각적인 것들보다도 빈칸하는 걸 찾아라. 어디 읽을 거냐? 바로 다음 문장. 왜? 첫 문장에 빈칸이 있을 때는 바로 다음 단락을 읽으면 되는 거니까. 왜? 그거랑 그 다음이랑 같을 테니까. 간다. 우리는 당연히 위 나올 거라는 거 알고 있었죠. 대상이니까. 인식한다. 그리고 싫어한다. 우리가 인식하고 싫어한대. 자, 시각적인 것하고 비교해서 생각해야 돼. 빈칸 문장에서 비주얼 원즈, 시각적인 대상을 언급을 했는데 걔가 비교 대상이야. 그러니까 시각적인 대상과 비교될 만한 다른 대상이 언급되면 그 대상이 빈칸에 들어갈 정보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게 추론 능력이니까. 뭘 싫어하느냐? 오디오의 브레이크, 오디오의 깨짐을 싫어해. 오디오가 그러니까 에러 나는 걸 싫어해. 그 다음 오디오의 결점을 싫어해. 그 다음 오디오의 잡음을 싫어해. 됐니? 야, 시각적인 대상보다 뭘 더 싫어한다는 얘기니? 뭐 한다는 얘기를 빈칸에 들어갈 만. 청각적인 대상이 에러가 나는 걸 싫어하는 거야. 그 말이 선택지에 있을 거야. 청각적인 에러가 시각적인 대상보다도 청각적인 게 에러가 나는 게 싫은 거야. 1번. 사운드 테크닉에 대해서 덜 안다. 아니지. 2번. 테크니컬 사운드 미스테이크에 대해서 덜 용서한다. 덜 용서한단 말은 시각보다 용서 못하겠다는 뜻이야. 시각보다 용서를 못한단 말은 더 싫어한다는 뜻이야. 답은 2번이에요. 이해됐니? 빈칸 다음 문장에서 얘기하는 게 시각적인 대상과 더불어서 청각적인 대상으로 언급을 하고, 이 청각적인 대상들이 에러가 났을 때 깨진다거나 결점이 있다거나 잡음이 생긴다거나 하는 걸 싫어한다 그랬으니 당연히 청각적인 부분은 시각적인 부분은 더 용서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답은 2번. 이해하셨어? 여기까지 해서 83점이죠. 29번 어법을 안 풀었으니까. 29번 어법까지 푼다고 치면 여기까지 풀어서 85점이고 남은 건 5문제입니다. 21번하고 33, 34하고 37하고 39하고 아니 36하고 39하고 5문제 남았습니다. 됐니?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 5개를 할 때는 내가 추론 독해를 좀 잘한다 그러면 21, 33, 34에 도전을 하는 거야. 나는 추론하는 게 더 깔끔하다 싶으면 논리를 따지는 것보다
추론하는 게 좀 더 깔끔하다 싶으면 21번 몸매금이 추론하고 33, 34 고난도 빈칸 추론을 해버리면 되는 거고, 나는 논리 독해가 좀 더 깔끔한 것 같다라고 얘기하면 순서 배열 3점짜리하고 문장 넣기 3점짜리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건 니네들이 연습을 하면서 느껴야 돼. 그러니까 문장 넣기 순서 배열을 연습을 하면서 느껴야 되고 빈칸 추론 풀면서 느껴야 돼. 두 개를 하다 보면 너네들 스스로가 느껴져. 나는 그러니까 유독 부담되는 유형들이 있어. 너희들 하다 보면 안다니까. 문제를 풀다 보면 이거 난 이 유형만 나오면 괜히 불편하게 느껴져. 근데 불편하게 느껴지기 전에 과거의 불편함으로 판단하면 안 되고 지금 연습을 해보면서 판단해야 돼. 연습을 해보면서 직접 그 유형들 연습하면서 판단을 해야 된다. 알아들으셨어? 자, 5개는 질문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한 문제 정도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21 어법 말고 21, 33, 34 나머지 문장 넣기 순서별 중에 안 했던 거 하나 질문 받겠습니다. (5) 4 3 36번입니다. 36번 보겠습니다. 테크노크라시의 대상 네모, 절대로 까먹지 말아야 될 대상이죠. 쌤이 그랬지. 대상은 무시해도 돼. 테크노크라시 모르겠지만 그냥 T라고 해. T는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 생각되어질 수 있는데 A in B of C야. 두 가지 방식 중에 하나에서 의사결정에 영향을 끼치는 거야. 기술적이란 말은 해석 안 해도 돼. 기술적 의사결정 필요 없어. 그냥 의사결정. 두 가지 방식 중에 하나에서 의사결정에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거 테크노크러시에 대한 글이고 이게 의사결정과 관련된 글인데 두 가지 방식이구나. 근데 그 중에 하나에 영향을 끼친다 그랬으니까 아래에서 두 가지 방식을 설명하면서 이 테크노크러시가 끼치 하나에 영향을 끼치는 부분을 찾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자, 간다. A번. This is because. 네모. 인과관계 접속사. 바로 뒤에 policy maker. 정책 위반자들. 정치가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정책 위반자들은 전부 다 정치가들입니다. 정치가들은 일한다. A set by B. 전문가에 의해서 정해진 틀 안에서. 컨스트레인이란 말은 틀이죠. 정확히 얘기하면 제약이라는 뜻. 제약, 제한이란 말인데 제약하고 제한하는 거 틀이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됐니? 전문가들에 의해 정해진 제약 안에서 일합니다. 그러니까 정치가들은 전문가들이 정해놓은 그 딱 틀, 제약 안에서만 일을 한대. 됐니? 야, 제시문하고 인과관계가 맞니?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에 영향을 받는다 그랬는데 아예 딴소리 하고 있잖아. 전혀 안 맞잖아. 야, 아들, 인과관계 따질 때 어려우면 선생님이 시간 순서로 따지라고 얘기했다. 먼저 발생한 일이 원인 이유고 나중에 발생할 일이 결과야. 됐니? 인과관계 따질 때 의미상으로 이런 원인 이유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기는구나 라는 게 깔끔하게 판단이 안 되면 두 내용을 놓고 둘 중에 뭐가 먼저 일어났을지 시간상으로 그걸 생각해. 시간상으로 먼저 일어나는 원인 이유 그게 결과야. B번. 이상적인 과학과 기술은 정치를 대체한다. 이상적인 과학과 기술이 정치를 대체해. 그리고 기술 전문가들이 정치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기술이 정치를 지배하는 거야. 됐니? 대지연 없습니다. 대지연 없죠? 그러면 아무데나 가능합니다. 개념교재 14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대명사, 지시사, 연결사가 없는 경우는 아무데나 가능하다. 148페이지 한번 펴봐. (148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양괄호 2번 있어. 단괄호 2번. 아래에서 두 번째 줄. 대명사, 지시사, 연결사가 없는 경우 화재 전환이 일어난 부분이라 모든 것에 가능하다. 됐지? 그래서 B는 대지연이 없어서 아무데나 가능해. C. 대조적으로 하나의 적절한 형태 in which부터 decide까지 바로 전문가들이 충고하고 정치가들이 결정하는 하나의 적절한 형태. 전문가들이 충고를 하고 정치가가 결정하는 형태. 이게 대조적으로 있는 또 하나의 형태야. 됐지? 제시문하고 안 맞지, 대조가. 따라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B. 됐니? 됐니? 자, 얘들아, B에서 아까 뭐라 그랬지? B에서는 누가 누구를 대체해?
전문가가 정치가를 대체해. 그 다음에 결정도 누가 해? 전문가가 결정해. 모든 걸 다 누가 하는 거야? 전문가들이 하는 거야. 기술자들이 하는 거야. 근데 C는 뭐라 그랬니? 전문가들은 충고만 하고 결정은 정치가들이 한다 그랬잖아. 대조 맞지? 됐니? 자, 이제 A번 내용만 확인하면 되겠네. 자, A번은 누가 충고하냐? 누가 제약해줘요? 전문가가 제약하고 결정은 누가 하니? 정치가들이 하지. 그럼 A번의 내용은 B에 대한 설명이냐 C에 대한 설명이냐? A의 내용은 B에 대한 설명이냐 C에 대한 설명이냐? 아니. 정치가들이 일을 한다니까. 정치가들이 정치를 해. 기술자들이 제약을 세팅하고, 기술자들이, 환경기술자들이, 아니, 이번에 4대강 사업 하면 안 됩니다. 4대강 사업 이렇게 하면 환경 망가질 수 있습니다. 그럼 정치가들이, 그래요? 그럼 하지 맙시다. 이렇게 결정하는 걸 말하는 거야. A가 말이야. A는 뭐랑 관련있니? B랑 관련있니? C랑 관련있니? C랑 관련있지. 그럼 답은 BCA가 되겠지. BCA. B하고 C하고 대조관계. C에 대한 설명. 만약에 A가 B에 대한 설명이었으면 BAC가 돼야 되겠지. 정신 차리라고. 이거의 테크노크래스가 뭐냐 그러면 기술 중심주의라 그래. 기술 중심주의라 그러고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 분야에 있어서도 정치 분야의 결정권자도 기술자고 정치에서 입안자들도 기술자들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술이 지배하는 사회를 얘기해. 기술자들이 지배하는 사회. 근데 요즘 우리는 안 그러잖아. 기술자들은 충고만 하고 제안만 두고 정치가들이 결정하는 거다. 그 두 가지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야. 됐니? 그래서 B가 기술자가 모든 걸 지배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 즉 테크노크래스에 대한 설명인 거고, C하고 A가 기술자는 충고만 하고 제안만 하고 의견서만 제출하고 그걸 참고해서 정치가 결정하는 걸 얘기하는 게 C이고, 그래서 BCA입니다. 아니 안 어렵잖아 새끼들아. 뭘 어려워. 하나도 안 어렵구만. 자, 정리합니다. 여기 보세요. 단어 열심히 외우세요. 추론하는 것도 열심히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항상 얘기했지만 영어는 효율과 추론이 되게 중요합니다. 추론은 노력하는 사람만 그 능력이 좋아집니다. 됐니? 그 추론 능력은 영어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국어나 모든 글에서 다 적용되는 게 추론 능력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대화가 잘 통하는 것도 추론 능력이 있는 사람이 대화가 잘 통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지? 그래서 추론은 반드시 필요한 스킬이니까, 아니 실력적으로도 중요하지만 일상생활을 하거나 나중에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중요하니까 추론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연습들을 좀 하십시오. 알아들으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